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주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2주 전쯤인가요? 한 3주 전쯤인가요? 성주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단체로 모집을 한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성주운에 대해서도 여러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드디어 날짜가 잡혀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체 성주 운맞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결정이 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또 박차를 가해서 여러분들 성주 운맞이 정말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라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이어서 성주운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요, 성주운이라는 명목으로 오는 운이 인생에 6번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주운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서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서. 옛날에는 이 가택신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이렇게 집을 지을 때만 성주신이라는 거를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어느 집에 가든, 예를 들면 내가 이사를 하든 내 집이 있든 내 집이 없든 성주운을 받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예전이랑 또 생활 습관도 많이 달라졌고 지금 사는 풍토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기운도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주운이라는 거는 또 예전과 달리 받아들이는 방법과 이 풍토도 다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주운을 결국은 예전에는 한 집안에서, 이 한 터에서 보통 뭐 4대, 5대, 적어도 3대, 2대까지 살면 몇백 년을 살게 되잖아요. 50년씩만 해도 3대만 살아도 150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 터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단 말이죠. 내 대를 떠나서 다음 때까지 이 터에 의해서 발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죠. 그래서 하나의 집을 지을 때 정말 예전 사람들은 더 목숨을 걸고 성주신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파트로도 이사를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주택으로도 이사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이 아파트 또 보면은 한 동에 여러 가지 호수가 있죠. 그리고 층층마다 다 각기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땅의 기운이 어떻게 이 가가호호마다 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신비롭게도요, 이 호수마다 성주신이라는 게 다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주신에 대한, 성주 기운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 성주신의 터줏대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터신, 이 터신이라는 터줏대감이 있는데요. 이 터의 기운을 제일 밝혀주는 터신이 계시는데, 이 터줏대감이 곧 성주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이 터에서 제일 영향을 받는 건, 이 터의 기운을 제일 영향을 받는 건 대주인 거죠. 그러면 대주란 무엇인가? 집안의 어른이죠. 돈을 벌어오시는 아빠 혹은 뭐 할아버지, 이렇게 남자분들, 장남자손, 뭐 차남자손, 이렇게 남자분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대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대주가 꼭 남자만 대주 역할을 하지는 않죠. 어떤 집안은 여자 남자 다 같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도 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남자도 반드시 분명히 대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혹은 여자분만 있는 집안도 계시죠. 대주가 안 계시는 집안. 그러면 반드시 이 여자분이 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가 편안해야, 우리가 이 대주의 영향이 성주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 대주가 편안해야 집안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주의 운을, 기운을
이 대주의 흐름에,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 집안이 흥망성쇠를 하기 때문에 이 대주의 운을 제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요, 이 대주의 기운이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발동을 하냐면요, 우리가 나이로도 알 수 있어요. 태어나서 20살까지는 우리가 미성년자로 봅니다. 부모스라에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반, 그리고 내 기운을 반, 사주의 영향이 반반씩 해서 20살까지는 반반의 기운을 받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요, 20세가 지나면 이제 비로소 성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성인이 돼서 바로 내 세상이야, 이게 아니죠. 성인이 돼서 비로소 27살의 첫 번째 성주라는 게, 성주운이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7의 첫 번째 성주운이 발동을 해요. 이게 초년 성주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어왔다 이거죠. 초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성주운이다 이거죠. 그래서 초년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요, 10년을 건너뛰어요. 그래서 이 운이 10년 뒤인 37에 들어옵니다. 37에. 그 다음은 또 47에 들어옵니다. 다음은 57. 다음은 61세 환갑성주운. 그 다음에 마지막 77세 노제성주운으로 끝을 맺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나날을 겪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해 운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리는 거야 했을 때, 올해 운은 나한테 좋을지 몰라도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살이 있다든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조상님이 계시다든지 어떠한 터의 작용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나에게 영향을 끼칠지는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고 이렇게 매년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해운년이 매년 기운이 바뀝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해서 12띠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12띠의 기운이 매년 기운을 관장한다. 근데 이 기운에 따라서 나의 기륭화복도 영향을 받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삼재때려서 안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삼재가 아닌데도 뭐 평생이 삼재인 것 같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잠깐 올해 이민년에는요 굉장히 운이 좋으세요 해도 고작 1년인데 이 1년 안에서도 뭐 3, 4월만 괜찮고 5, 6월만 괜찮고 이렇게 달수로도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1년 12달이 다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도 우리는 1년에 대한 이 운맞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1년 동안 안에, 이 12달 안에 벌어지는 일 중에서 어떠한 운기가 상승될 때를 포착을 해서 그때 터지라고. 그래서 운맞이를 하는데요. 우리 이 성주운 같은 경우는요, 10년을 관장을 해요. 10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다른 건 몰라도 엄마들이나 뭐 자녀분들, 있으신 엄마분들이나 이렇게 아빠분들 뭐 직장 생활 하시건 아니면 자기의 뭐 본 영업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회사를 하시든 여러 부류들이 있으시잖아요. 직업 간에도.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제가 단연코 성주운만은 놓치지 마세요 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성주운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성주운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올해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년에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선. 하지만 문헌에도 나와 있는 이 나이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 37, 47, 57,
61세, 77세 이렇게 6번 오는 성주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나이대예요. 그러면 이 나이대에 정해져 있다는 거는 뭔가 중요하니까 이런 정해진 문구가 있겠죠. 문헌에도 기록이 돼 있겠죠. 근데 이 나이대가 아닌 다른 나이대에도 성주운이라는 거는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정말 요만한 운과 이만한 운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롯이 성주운이라는 게 발복을 할 때에 이 운을 놓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또 오늘 처음으로다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성주운이 뭐야? 이분이 자꾸 이 선생님이 성주 하는데 뭐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요즘 세대에서는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예요. 또 우리가 어떤 회사를 차리거나 영업장을 차리거나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죠. 그런 것도 문서죠. 근데 또 반대로 문을 닫는 거, 회사를 문을 닫거나 영업장을 문을 닫아. 그것도 문서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하고 말고 이렇게 반대작용으로 일어나죠. 호사다마라고요. 운이 올 때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게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좋은 운이 저절로 와서 나를 막 발복시켜주고 나를 막 흥하게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왜? 너무 큰 운이 오니까. 이 운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운의 크기는 예를 들면 내가 그릇이라고 하죠. 내 운의 그릇은 요만한데 만약에 이만하게 큰 운이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운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다가 결국은 넘쳐서 뒤집혀요. 그러면 있는 운마저도 없어지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안 오는 이만 못한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이 사주팔자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운을 보거나 이런 점집에서 보든 철학관에서 보든 어디에서 이렇게 자기의 사주팔자를 보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한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조금 신가물이 세다 아니면 조상가물이 세다 아니면 그런 기운이 조금 있다 아니면 좀 사주가 풍파가 심하시네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어떤 영향? 좋은 영향은 또 크게 받고 나쁜 영향은 또 작게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운을 받아서 내가 이 운의 활약을 좀 잘하자. 그리고 이 운을 좀 좋게 가자. 문서를 잡아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모든 문서가 있어요. 아파트를 사는 것도 문서, 파는 것도 문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문서, 아니면은 이직을 하는 것도 문서, 아니면 회사 안에서 승진을 하는 것도 문서, 잘리는 것도 문서, 여러 가지 문서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문서가 잘 잡혀야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 되는 문서를 옳은 문서로 바른 문서로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이걸 취해야 내게 돼야 내가 그 운의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 성주 운만큼은 제가 정말 목에 핏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성주 운맞이를 시작한 게 올해가 이제 단체로예요, 여러분. 단체로 운맞이를 시작한 게 지금 3년 차에 듭니다. 3년 차에 들어요. 뭐 어떤 해운년에는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해야 되고 또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또 힘이 들기 때문에 또 제가 일사가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남으면 모르는데 일사가 또 바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매달릴 수가 없죠. 근데 때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고 지금 가버리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10년이나 지나야지 돌아올 수 있는 이 성주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바쁜 와중에 정말 지금 무당들이 최고로 바쁜 달이에요. 근데 놓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운맞이, 재수맞이를 할 때 뭐 1월이나 3월이나 10월에 많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달이 커요. 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운맞이를 하더라도 재수맞이를 하더라도 이게 잘 터져요. 운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제일 풍요로운 때잖아요. 그래서 추석 지내고 제일 풍요로울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신령님 대우도 이때 많이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운맞이나 이런 재수맞이도 10월에 많이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시간을 빼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운을 좀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에서 용기를 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이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뭐 53살에 운이 들어오고 55세에 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1년짜리 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주운은 10년을 관장해요. 27에 받아서 37까지 타고 갑니다. 그리고요, 27에 받아놓으면 37가지 무수히 많은 문서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문서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 돈 되는 금전 문서로 가서 발복을 해서 부자 되시라고. 인생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잘하시라고. 그래서 성주운을 받는 거예요. 또 27에서 37 넘어갈 때 27에서 한번 받았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37이에요. 37에서 또 받아. 그 다음은 또 47이에요. 그러면 이 47까지 가는 와중에 또 37에서 문서운을 받아놨으니 옳은 문서, 바른 문서로 이게 활약을 하게 되면 내가 나름대로 금전이 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세세히 들어오는 이 세운에서 1년짜리 운은 세운이라고 하거든요. 10년을 관장하는 운은 대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주 운맞이는 대운맞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운에서도 잘 되다 보면 내가 또 운맞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덧붙이는 거죠. 내 운에 큰 운은 하나 받아놨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하나하나 또 혹을 달아주는 거예요. 점점 부풀을 하고. 욕심이 많죠. 그렇게 운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작 우리가 큰 운은 모른 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세운에서든 올해 뭐가 들었어, 뭐 내년에 어떤 운이 들었어, 요 하나하나 1년짜리 세운에서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조차도 삐그덕삐그덕.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 받았는데 내가 좋은 일이 없어요. 뭐 운 받았는데 뭐 그닥 운의 활약을 못했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너무 미비하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해서 운 활약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큰 운은 기본적으로 초석을 다지는 운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셔라 하는 거죠. 그래서 27에 한 번 받고 37에 받고 47에 받고 이렇게 차곡차곡 운도 저축을 하듯이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27부터 57까지 4번 동안 저축을 한 사람과 갑자기 57에 한 번 딱 받은 사람과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말년복이 달라지는 거죠. 중년복도 달라지는 거죠.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성주운이 거꾸로 우리가 성주바람이 들었다, 성주바람이 불었다, 성주가 뒤집혔다, 성주가 뭐 옳게 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뒤집혔다 이런 표현을 왜 하냐면, 성주가 들어왔을 때 성주를 받지를 못하고 내가 운의 활약을 못하고, 또 더군다나 그 해운년이 나에게 조금 안 좋은 해운년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감을 조상감을 이렇게 풍파가 많은 신약사주이거나, 이런 분들은 더 뒤집히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주운이라는 거를 꼭 받아서 차곡차곡 좀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아까 27, 37, 47, 57, 61세, 그 다음에 77세 마지막 노제성주운까지 이렇게 6 나이대를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기회가 또 있어요. 어떤 분들, 1살씩 어리신 분들, 26, 36, 46, 56, 60세, 그 다음에 76. 이분들도 성주를 같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이 음력 10월인데요. 이분들은 내년에 성주가 들어오시는데, 지금 음력 10월이면 내년 운을 벌써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무당들은 그렇게 통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력 9월부터는 내년 운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뭐 1월 1일 날 땡 하고 운이 시작되고 12월 31일 날 땡 하고 운이 마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서서히 시작돼서 서서히 저물게 돼요. 운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차피 내가 내년에 성주운을 받을 거면 그러면 1월에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지금 10월에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해운년에 꽉 찬 달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운이잖아요. 이때 놓치면 내년에는 못 받으세요. 꼭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때 정말 받을 걸 후회돼요. 지금이라도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내가 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리고 어떠한 일을 사람을 잡느냐 못 잡느냐, 다 타이밍이 문제인데 이 운을 잡는 것도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렇게 잘 알려드리는데 세상이 좋아져서 요즘에는요, 돈 안 내고도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놓치지 말고 이 운을 꼭 받으셔서 운의 활약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26세, 27세, 36세, 37세, 46세, 47세, 56세, 57세, 60세, 61세, 76세, 77세, 이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10년을 관장하는 성주운 대운맞이로 진행을 할 거다 이거죠. 대운이에요, 여러분. 1년은 세운, 10년은 대운. 10년짜리 대운을 꼭 받으세요. 그래서요, 오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대부분이 뭐 이렇게 단체로 할 때에는 만약에 뭐 100명이 접수를 했다 치면,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실 수 있어도 뭐 그냥 단체니까, 뭐 그냥 싼 맛에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요, 오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시죠. 안 오셔도 단체 성주운맞이라고 해도 성주운을 양껏 다 제대로 받아는 드리는데, 오는 분들에 대한 특혜가 있어요.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가 어쩔 수가 없느냐? 오신 분들은 공수를 내려드려요.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공수를 내려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서 얻는 그 한두 마디 공수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돈 1,000만 원도 투자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운맞이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소소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다 모였지만 내가 참석만 한다면 공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공수를 내기 위한 개인적인 운맞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인적인 운맞이인 경우에는 안 오셔도 공수를 내드립니다. 못 오셔도 공수를 다 내서 그거를 제가 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다 전송을 해드려요. 하지만 단체 운맞이는 공수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 대한 특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제가 매년 어떨 때는 뭐 해운년마다 달라요. 어떤 해에는 한 번 단체 성주운맞이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봄, 가을로 2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을 때는 3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주운을 더 좋게 잘 받아들일까 연구를 하게 되죠. 근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단체로 어떤 운맞이를 한다든지 단체로 어떤 살풀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가격이 뭐 굉장히 뭐 몇만 원 선에서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저 대놓고 디스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른 눈으로, 바른 시각으로 잘 꿰뚫어 보셔야 돼요. 5만 원, 10만 원으로 단체 운맞이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그분들은 박리담회식으로, 이게 장사도 아닌데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집을 하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인원 초과가 됐을 때 제 안에서의 인원이 있습니다. 왜?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이름, 그 사람마다 이름 다 호명해 줘야죠. 법문할 때. 그리고 또 이 생년월일 다 호명해 줘야죠. 또 그 사람의 주소도 다 호명해 줘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 소원 성취 다 적어서 붙여야죠. 그런데요, 이분들을 한 명 한 명씩 한 번씩만 호명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문만 몇 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 막 몇천 명을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해서 하루에 끝낸다? 이틀에 끝낸다?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성주 운맞이, 다른 운맞이에는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요, 다른 운맞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운맞이 형식으로 이제 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요, 이 성주 운만큼은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준비물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운을 받더라도 애군액사를 다 풀고 운을 받지 않으면 운이 제대로 받아지지 않죠. 그러면 이분들 애군액사를 다 풀어드려야 돼요. 먼저 다 풀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요, 그냥 운맞이랑 틀린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성주 운만큼은 그래도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을 내서 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해드립니다. 어떻게 동일하게 해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애군액사를 푸는 준비물이 있어요. 헌속옷, 입었던 속옷. 근데 이제 빨아서 세탁하셔서 보내셔야 되는데 갖고 있는 헌속옷 중에서 제일 낡은 걸 보내시라고 그래요. 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걸 같이 보내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애군액사를 푸는데 사용하는 준비물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뭐 본인 아들이 뭐 멀리 있어서 말을 못해서 뭐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러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제가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드려요.
근데 또 하나, 이 성주운에서는 중요한 게 새 속옷을 사서 보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새 속옷이 필요합니다. 새 속옷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새 속옷을 저희가 운맞이하는 동안 거기에 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시 반송해 드립니다. 제가 다시 댁댁마다 다 붙여드려요. 일이 끝난 다음에, 성주 운맞이가 끝난 다음에 다 한 집 한 집 붙여드려요. 일이 참 많죠. 그러면 이 붙여드려서 이 운받은 속옷을 입으시라고 해요. 입으시면서 본인이 어떠한 중요한 일에 있거나 이 속옷을 운받은 속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재수 보시라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라고, 그래서 운이 빵빵 터지시라고, 그래서 이 새 속옷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개인이 하는 운맞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그날 당일날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이 단체로 하다 보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헌속옷은 헌속옷대로 다 허수아비에 이름 하나씩 다 쓰고 생년월일 쓰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새 속옷은 새 속옷대로 다 깨끗한 또 저희가 이렇게 종이에 다 접어서 하나하나 다 또 생년월일과 이름 써서 다 준비를 일목요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 준비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운맞이를 할 때에는 하루에 끝나는 것 같아도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수일이 걸려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시라고, 이 운 받아서 좀 부자 되시라고, 내가 하는 일에 좀 발복하시라고, 그리고 특히 이게 문서운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서를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되는 문서로 부자 되시라고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주 운맞이 준비. 이해가 되시죠? 저 굉장히 그래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혹여라도 이거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은 못 해드립니다. 뭐 이거 보지도 않고 성준이 뭐예요? 막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일단은 영상을 좀 보시고 그러고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주 운맞이, 대운맞이 단체로 단체 성주 대운맞이 마감은 적어도 저희가 한 3, 4일은 마감을 전해 둡니다. 그래서 마감을 해서 그날부터 또 택배가 와야 되잖아요. 너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뭐 망설일 거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10년짜리 운인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엄마가 받아주시는 거고, 또 본인이 일을 안 해도 우리 남편이 지금 운이 좀 안 좋은데 내가 받아서 남편의 운바지라고 하죠. 운을 이렇게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10년 만에 오는 이 성주운을 다들 많이 받으셔서 정말 대한민국에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시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드리고 좋은 소식을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주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주운. 오늘은요, 성주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성주운맞이에 대해서 모집하는 내용을 담아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서 어느 집에 이렇게 살게 되죠. 어딘가에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요. 이 집에 터가 있습니다. 터.
터를 터줏대감이라고 하죠. 이 터에 터줏대감이 있고요. 이 터에는 터줏대감과 더불어 가택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택신. 그리고요, 가택신은 곧 우리가 성주신으로 보는데요. 성주는 대주예요. 그러면 이 집안에서 제일 어른은 대주, 아버지, 장남, 자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또 옛날 말에 뭐 가만사성 이런 말 있죠. 그 말이 이렇게 비롯이 된 거라고 보여져요.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대주가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하고, 가족이 편안해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성주라는 거는 이 본연의 가택신을 성주신이라고도 하지만 이 집안의 대들보를 우리가 성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주가 어떠한 나이가 됐을 때 성주신이 발동을 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회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이 가중의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을 다 성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주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때에 우리가 성주가 들어왔다, 성주운이 발동을 한다, 성주신을 받아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적으로 본다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만 20살까지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부모의 운 반, 본인의 운 반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만 20세가 넘으면 오롯이 본인의 사주의 팔자의 기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20세가 넘어서 첫 번째로 오는 운이 27에 오는 초년성주운입니다. 27에 초년성주운이 와요. 비로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주운이라는 게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7 다음에 37, 47, 57, 61, 77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놓고 봤을 때 6번의 기회가 온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점사를 보거나 뭐 이렇게 철학관에 가더라도 운이 들었네요,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손님 운 들어오셨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운을 놓고 봤을 때 1년이면 12달이 있어요. 12달에도 띠가 존재합니다. 1월달은 무슨 띠, 2월달은 무슨 띠,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서 12달을 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1년 1년도 12띠가 돌아가면서 12년을 채우면 또 다시 자축인묘로 시작이 되는 또 12띠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12년 주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봤을 때 손님 운 들어오셨네요, 올해 운이 참 좋으세요, 그랬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이 전부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3, 4월이 좋네요, 아니면 7, 8월이 좋네요, 아니면 5, 6월이 좋네요, 아니면 상반기가 좋은지 하반기가 좋은지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있을 뿐이지 1년이고 12달이 다 좋진 않아요. 또 어디 가서 봤는데 올해부터 2, 3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2, 3년 동안 그런 운이 물론 돌기는 하지만, 좋아지긴 하지만 3년 내내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27, 37, 47, 57, 61세 환갑, 그리고 77세에 오는 이 성주운은요 10년씩 관장을 해요. 27세에 받은 성주가 37까지 타고 가면서 이 운을 타고 간다. 그리고 37부터 47까지 이렇게 10년씩 관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운에 작용을 하죠. 운의 어떤 효염을 보죠. 이 효염을 발휘를 하는 게 10년씩 관장을 하더라,
10년씩 효염을 보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선생님 도대체 성주운이 뭔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요즘에는 성주운이라는 거를 저는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죽는 것도 문서예요. 아파트를 부동산, 아파트나 집이나 부동산, 어떠한 이사,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요. 파는 것도 문서예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문서고 나오는 것도 문서고 집을 이동하는 것도 문서고 직장을 변동하고 이동하는 것도 문서고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서가 수많은 문서가 활약을 하고 존재를 하는데 겪고 살게 되는데 이 문서가 결국은 금전 재물이다 이거죠. 문서를 잘 잡아야 내가 부자가 되고 문서를 잘 내놔야 내가 부자가 되고 또 내가 상대방을 잘 만나서 결혼을 해야 부자가 되고 또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자 되는 자식이 태어나면 또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태어나는 것도 문서지만 돌아가시는 것도 문서로 봤을 때 이 운이 너무 강할 때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나쁜 게 먼저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 왜? 기운이 강하니까. 이 성주운이라는 기운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다 보니까 내 그릇을 다 채우기도 전에 엎어지더라. 그래서 뒤집혀 간다. 거꾸로 운이 들었다고 어디에서 보니까 운 들었어요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보니까 운 들어왔대. 57세. 제가 뭐 좀 해도 될까요? 사업 좀 해도 가게 좀 차려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근데 하면 그 해 망해. 1년도 안 돼서 망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주가 뒤집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성주가 뒤집히는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성주가 뒤집히면 거꾸로 운이 들어왔는데 운을 못 받게 되고 운이 거꾸로 뒤집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을 잘 받아야 돼요. 올해 좋은 운은 올해로 끝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좋아요, 2, 3년이 좋아요 하는 거는 2, 3년 안에 끝나겠죠. 그렇지만 이 성주운이라는 건 10년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27에 받아놓은 성주가 37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무수히 많은 이 문서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문서들이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재물이 되는 문서로 가라고 이 성주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주운을 받는 분들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대부분 27, 37, 47은 잘 모르세요. 잘 모르고 지내. 이런데도 잘 몰라. 근데 47, 57, 61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인생도 겪을 만큼 겪으시고 인생에 희노애락 풍파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데도 또 다니기 시작하십니다. 연세가 그 정도 돼야. 근데요. 그런 분들은 인생의 풍파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같이 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 제가 이걸 좀 빨리 알았으면 10년 전에라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죠. 모르는 것보다 빨리 아는 게 좋지만 지금이라도 아는 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27이나 37에는요. 부모님이 모르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분들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철부지잖아요. 회사 다니든 공부를 하든 잘 모르잖아요. 본인 앞가름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27, 37에는 부모님들, 부모자가 많이 챙겨주시는 운을 받는 자녀분들이 많으시고 47, 51, 61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을 위해서 받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운이 쌓아놓은 공덕은, 운을 한 번, 두 번 받는 거는 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과 같은데요. 예를 들면 27부터 27, 37, 47, 57 이렇게 4번을 운을 받아온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다가 57에 딱 한 번 받은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27, 37, 47, 57 받은 사람과 57에서 한 번 받은 사람은 이 운의 크기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7부터 차차로 쌓아간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27부터 37을 타고 가면서의 인생, 37부터 47을 타고 가는 인생, 47부터 57을 타고 가는 인생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57에서 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풍파를 많이 겪다가 57에서 거의 이렇게 바닥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힘들어서 그때라도 받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거죠. 그렇게 운의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빨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만약에 올해 37살이야. 근데 37살에 올해 운이 1월 1일 날 땡 해서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37이신 분들은 올해 성주운을 받으시는 게 맞는데, 운은 1월 1일 날이 됐다고 올해 운이라고 1월 1일 날 땡 하고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와서 서서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올해에 37에 성주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올해도 받으셔도 되지만 작년에 가을부터 9월달, 10월달 음력이에요. 9월, 10월부터 운이 점차 시작되는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 벌써 받으세요. 그럼 거꾸로 내년에 37이신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현재 36. 근데 그분들은 내년에 성주운 받으셔야 되죠. 근데 내년에 성주운을 받지 말고 지금 이제 9월이에요. 음력으로. 음력 9월인데요. 음력 9월부터 지금 운이 벌써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운을 받으신 분들은 벌써 6개월을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다른 37에 받으신 분들보다 내년에 받는 37 같은 동갑이라도 그때보다 나는 6개월을 먼저 가는 거예요. 운을 먼저 내가 차지해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을 먼저 받아놓고 가면 일하는 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올해 나이 27, 37, 47, 57, 61, 77세도 해당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성주를 받으시는 분들, 지난 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거는 끝이에요. 만약에 올해 27인데 내년 가서 어머 작년에요, 제가 여유가 없어서 못 받았어요. 올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내년 거를 올해 지금 6개월 전에 받는 건 가능해. 하지만 올해 끝난 거를 내년에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27, 37, 47, 57, 61, 77세가 본 성주에 해당이 되지만 그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 36, 46, 56, 60, 76 이분들도 성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음력으로 9월인데요, 여러분. 음력으로 9월달, 10월달에는 이런 재수 음맞이를 많이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음력 9, 10월에 재수맞이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달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달의 기운이 9월달, 10월달, 3월달 이런 달의 기운이 다른 때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또 이런 운을 받으면 운이 배로 온다, 뭐 이렇게 운이 크게 온다,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9월 달만 되면 너무너무 운 받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너무너무 재수꽃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운의 흐름상 단기간으로 가는 것도 그 해에 운을 받으면 좋겠지만 없는 운을 퍼올 순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10년을 관장하는 운은 놓치지 말으셔라 이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 돼서는 못 받는 운이잖아요. 10년 기다리셔야 돼요. 올해 못 받으신 분들은 10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힘드시죠? 다른 운은 존재하겠죠. 중간중간에. 그치만 그 크기가 다릅니다. 성주운이라는 크기와 1년짜리, 2년짜리 운과는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성주만큼은 꼭 받으셔라. 꼭 놓치지 마셔라 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간에서 우리 신도분들, 어머님들한테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조금 아픈 자손, 그리고 이렇게 풍파가 많은 자손, 사주가 신약해서 이렇게 많이 신가물에 눌려있는 자손들은 제가 생일불공을 꼭 드리세요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성주가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나이를 항상 체크를 해요.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밟아 나가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언제가 어떻고라는 거를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도 말씀해드려요. 내년에 엄마, 따님, 아드님 성준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꼭 지키세요. 근데 저도 미리는 말씀을 드려도 그때 가서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 성주만큼은 다른 운은 몰라도 다른 운은 올해 없으면 내년에 아니면 그 후년에라도 언젠가 오는 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의 크기가 다르고 그 운의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주 운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드려요. 어머니 지금 성주 들었어요. 꼭 받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세대가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뭐 얼굴도 모르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본인들이 행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기운이 또 저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이 행복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 왜 금전재물도 내가 자꾸 저축을 해야 어떤 횡재수라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는 횡재수라는 단어가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횡재수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놈의 횡재수는 다른 걸 또 뺏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금전도 저축을 해서 불려나가듯이 이 운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런 운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콩고물이 반드시 자손에게도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준만큼은 꼭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성준 맞이는 단체로 이렇게 제가 행사를 또 모집하게 됐어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남들하고 섞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 물론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안 되는데 놓치기는 싫어요. 아, 이거 어떡하죠? 좀 어떻게 적은 금액으로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행사에 같이 동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준 받으셔서 10년 동안 그 운을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연희군 꽃대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청껏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단체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또 제가 이제 공지가 나오면 또 한번 이제 영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공지를 해드려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일사가 또 다른 일사들이 많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거를 굉장히 길게 잡아서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모집 기간을 잡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력으로 9월달 안에 행사 모집을 해서 이 시간 안에 모집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꼭 참여하셔서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